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9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정리를 잠깐 하면 제조업은 좀 1년 넘게 침체였고요.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다들 선행지표가 엉망이었고 PMI도, 그리고 서비스업은 이제 정부에서 푸는 유동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호황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발표한 대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많이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금리를 0.5%나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은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서비스업은 유동성을 계속 줄이고 있음에도 저렇게 호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표 나온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이게 좀 호황이 될 만하면 정부에서 좀 진정시키고 지출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5% 정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 정도 유지되면 침체는 당연히 없는 거죠. 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대략 3% 후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30년물만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금리 내렸으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물가지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또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CPI가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 0.2%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심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내렸고,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소폭이나마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점진적으로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다 이제 금리까지 내리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지겠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내려갈 게 분명하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전체 소매 판매인데요. 전체 소매 판매도 계속 양호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풀면 올라가고, 과열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이면 좀 줄이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지출이 거의 시장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수를 보면 그나마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한 1년 넘게 침체하고 계속 해고를 하면서 제조업은 계속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그나마 좀 계속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계속 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구조조정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AI 덕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해서 좀 제조업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생산도 이 정도면 거의 무방하죠. 연 단위로 봐서 거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제조업은 침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쭉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워낙에 이제 중립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미국의 실제 기준금리도 높아지면서 여전히 이제 시장을 눌러서 이제 좀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거의 22년 4월
1월 이 정도에서부터 내려 올렸던 게 이제 거의 뭐 2년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제조업도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호황으로 다시 가겠죠. 이제 금리가 충분히 억제된 상태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제 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은행도 좀 많이 지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야 은행 업종엔 뭐 다 좋아지는데 지금은 구조조정하고 인플레하고 코로나 때문에 꽉꽉 묶어놨고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군데 망했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은행이나 금융 쪽을 꽉꽉 묶어놓고 돈을 거의 안 망하도록 무제한으로 투입해가면서 결국 뭐 이제 인플레이션도 끝내고 시장에서 풀어놨던 유동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GDP가 올라오면서 통화량도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좀 많이 이제 지수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장기 채권 매수 거래는 미국의 달러가 빠져나가냐 들어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한 번씩 빠져나갈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요동을 치죠. 여기는 뭐 코로나 때니까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더라도 이 지표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주택 판매 지표인데요. 여전히 침체 수준이죠. 근데 금리를 0.5 내리면 이제 좀 뭐 대출이 조금 쉬워지기 때문에 주택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외국 경제신문을 봐도 그런 톤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는 그 정도 보고요. 기념물 채권 선물이나 뭐 이런 선물을 나스닥 선물을 봐도 금리는 이미 거의 0.5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안정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침체 우려 때문에 여기서 잠깐 반짝 조정받았는데 결국 뭐 침체 없을 것으로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난주만 하고 지난주만 해도 침체가 오니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겨우 뭐 침체는 없는 걸로 보고 계속 이제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뭐 거의 횡보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상승입니다. 18,000원에서 거의 2만을 뚫었죠. 이거는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고, 그래서 은행 지수는 다시 이제 재상승으로 들어갔고요. 경제 지표가 제조업 경기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지수가 상승하면서 뭐 물가 지수에 조금 영향을 미쳤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급등락 후에 시장은 예상한 대로 이제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PMI와 GDP, PCE가 나오는데 PMI는 뭐 좀 금리 내린 덕에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GDP는 시장에서 뭐 좋게 지금 뭐 GDP 나우 같은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PC 지표는 뭐 부동산을 빼면 CPI 같은 지표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안도하고 4분기에도 금리를 계속 내릴 것으로 보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S&P 500 지수를 이제 계속 나스닥이나 이런 쪽은 좀 과매수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리면 근데 이제 퍼가 좀 올라가고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S&P 500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S&P 500 지수에 투자해서 뭐 시간 지나면 다 배당에 시세 차이까지 들어옵니다. 뭐 굳이 뭐 개별 주식 많이 해가지고 갈팡질팡 하다가 마음고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수 투자가 결국 정답이죠. 금리에 따라서 가치 평가되는 부분만 잘 보면 실패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